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발톱 무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저는 행복의료원 피부과에서 35년간 근무해온 전문의 강민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던 72살 박영자 할머니를 단 3개월 만에 완치시킨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동료 의사들에게 공유했더니 절대 환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환자가 완전히 나으면 병원 수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의사로서 양심에 걸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항진균제를 평생 먹지 않아도, 레이저 치료에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집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발톱 무좀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25,3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발톱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톱 무좀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테르비나핀이라는 먹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약을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복용하라고 합니다. 한 달 약값이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듭니다. 10년이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약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간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무좀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악화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제가 만났던 부산에 사시는 68살 최진수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이 약을 드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약값으로만 1,8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6개월 안에 무좀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약 팔아서 제약회사 직원들 월급 주는 것 같아요. 제 발톱은 하나도 안 나아지는데 약만 계속 먹으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외국 논문들을 뒤지고 옛날 의학서들을 찾아보고 대체 의학 서적들까지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1952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염화나트륨 용액이 진균류에 미치는 항균 효과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팀은 특정 농도의 소금물이 무좀균을 포함한 각종 진균을 72시간 이내에 완전히 사멸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소금물입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그 소금물이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소금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꽃소금, 맛소금, 정제염은 안 됩니다.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일염에는 무좀균을 죽이는 미네랄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천연 미네랄들이 무좀균의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정제염은 이런 미네랄들이 다 빠져나간 순수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농도입니다. 너무 진하면 피부가 상하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적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물 2리터에 1,000일염 밥숟가락으로 딱 3스푼입니다.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40도에서 42도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화상을 입고 너무 미지근하면 무좀균이 죽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지만 참을 만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더 오래 담그면 오히려 피부가 불어서 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박영자 할머니를 완치시킨 황금 비율 소금물 조교법입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발톱 무좀 때문에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발톱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숨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새 발톱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 발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샌들을 신고 나가시던 날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적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좀균은 정말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이놈들은 발톱 깊숙한 곳에 숨어서 버티고 신발 속에서 다시 증식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물 족욕의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리는 5가지 핵심 비결을 개발했습니다. 이 5가지를 모르시면 재발할 확률이 10배나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5위는 무좀균을 굶겨 죽이는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무좀균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놈들도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럼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무좀균은 우리가 먹는 당분과 탄수화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에 약을 바르고 소금물에 담가도 계속 설탕과 밀가루를 드시면 몸속에서 무좀균이 계속 증식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살 최진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식빵 2장에 딸기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엔 칼국수나 국수를 드시고 커피는 믹스커피를 하루에 4잔씩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좀균에게 밥을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발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식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빵도 못 먹고 국수도 못 먹으면 뭘 먹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줄이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빵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을 한두 번만 드세요. 매일 드시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만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대신 녹차나 보리차를 드세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하루 4잔이면 각설탕 12개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마늘, 생강, 양파를 많이 드세요. 이 3가지는 천연 항진균 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키워주고 무좀균이 가장 싫어하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최진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신 후 2주 만에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발톱이 예전보다 덜 노랗게 변하고 냄새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몸속에서 무좀균을 굶겨 죽이는 효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듭니다. 4위는 무좀균 소굴을 없애는 신발 관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금물로 발을 깨끗하게 만들어도 무좀균이 득실되는 신발에 다시 발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옮습니다. 신발 속은 무좀균에게 천국입니다. 따뜻하고 어둡고 습하고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발에서 나오는 땀과 각질이 무좀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 속은 무좀균에게 5성급 호텔인 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살 김명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소금물 족욕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15분씩 담그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할머니 신발을 확인해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 안쪽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으시고 신발을 벗으면 그냥 현관에 던져두셨습니다. 당연히 안 마르죠. 축축한 신발에 다시 발을 넣으니까 아무리 소금물에 담가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신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저녁에 신발을 벗으면 신문지를 뭉쳐서 신발 속에 꽉꽉 눌러 넣으세요. 신문지가 밤새 신발 속에 땀과 습기를 쫙 빨아들입니다. 아침에 신문지를 꺼내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좀균이 살 수 없는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신문지가 없으면 키친타월이나 화장지도 괜찮습니다. 둘째,
날씨 좋은 날에는 신발을 햇볕에 말리세요. 신발 안쪽이 햇볕을 받을 수 있게 뒤집어서 30분만 놔두세요. 햇볕의 자외선이 최고의 천연 소독제입니다. 무좀균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싹 없어집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두시면 됩니다. 셋째, 신발을 번갈아 신으세요. 매일 똑같은 신발만 신지 마시고 최소한 2켤레를 준비해서 하루 신고 하루 쉬게 해주세요. 신발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이 완전히 마르려면 최소 24시간이 걸립니다. 김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신발 관리를 시작하신 후 3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셨습니다. 발톱 색깔이 밝아지고 두께도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발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3위는 무좀균의 갑옷을 부수는 발톱 준비입니다. 여러분, 무좀에 걸린 발톱을 한번 보세요. 두껍고 딱딱하고 누렇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두꺼운 발톱은 무좀균이 숨어있는 갑옷이자 성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아무리 소금물에 담가도 이 두꺼운 발톱 때문에 약효가 발톱 속까지 못 들어갑니다. 무좀균은 발톱 맨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버팁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박태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발톱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두께가 연필 두께만큼 두꺼웠고 색깔도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금물 족욕을 1달 넘게 하셨는데도 효과를 전혀 못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발톱 속으로 전혀 침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발톱을 갈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약국이나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손톱줄, 네일 파일이라고 하죠.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걸로 무좀 걸린 발톱 표면을 살살 갈아주는 겁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족욕을 하기 직전에 발톱을 갈아야 합니다. 발톱이 부드러울 때 가는 게 아니라 마른 상태에서 갈아야 합니다. 발톱 표면에 손톱줄을 대고 한 방향으로만 쓱쓱 갈아주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만요. 그럼 발톱이 하얗게 가루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가볍게 갈아서 발톱 표면에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 작은 구멍들이 소금물의 통로가 됩니다. 소금물이 이 구멍을 통해 발톱 속 깊은 곳까지 쑥쑥 들어갑니다. 그럼 발톱 밑바닥에 숨어있던 무좀균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갑옷에 구멍을 뚫어서 안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발톱 주변 피부는 갈지 마세요. 피부가 상하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발톱 표면만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쓴 손톱줄은 다른 건강한 발톱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무좀균이 옮을 수 있습니다. 무좀 걸린 발톱 전용으로만 쓰세요. 박태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하신 후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발톱이 점점 얇아지고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새 발톱이 자라나면서 건강한 분홍빛 발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이 방법을 알았다면 20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요. 2위는 무좀균을 말려 죽이는 발건조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금물 족욕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약을 발라도 발을 제대로 안 말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물기 있는 발은 무좀균을 초대하는 빨간 카펫입니다. 무좀균은 습한 환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그 좁고 축축한 공간이 무좀균이 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가락 사이를 대충 닦습니다. 수건으로 쓱싹 한번 문지르고 끝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살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다 하셨어요. 소금물 족욕도 빠짐없이 하시고 신발 관리도 잘하시고 발톱도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무좀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욕을 하시고 나서 발을 대충 닦으셨어요. 큰 목욕 타월로 몸 닦듯이 발도 쓱싹 한번 닦고 끝이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제대로 안 닦으셨죠?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그 물기 때문에 무좀균이 오히려 더 증식했던 겁니다. 제가 할머니께 올바른 발 건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발 전용 수건을 따로 준비하세요. 목욕 타월 말고 발만 닦는 작은 수건을 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좀균이 다른 신체 부위로 옮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발을 닦은 수건으로 얼굴이나 몸을 닦으면 무좀균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말 꼼꼼하게 닦으세요. 발가락을 한 개씩 벌려가면서 사이사이를 닦아야 합니다. 수건을 손가락에 감아서 발가락 사이에 넣고 쓱싹쓱싹 닦아주세요. 물기 한 방울도 남으면 안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 30초의 수고가 무좀 재발을 막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드라이어를 사용하세요.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드라이어 찬 바람을 발가락 사이에 30초만 쐬어주세요.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찬 바람으로 하세요. 드라이어를 발가락 사이 10cm 정도 떨어뜨리고 찬 바람을 쐬어주면 발이 보송보송해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마른 발은 무좀균이 절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발 건조 습관을 바꾸신 후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발냄새가 확 줄어들었고 가려움증도 없어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발가락 사이의 무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발 건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평생 대충 닦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닦는 법을 알았다고요.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소금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비밀 무기, 바로 식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하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납니다. 소금물로 약해진 무좀균을 완전히 끝장내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청소를 열심히 한 후에 마지막에 걸레질로 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방이 재발을 막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4살 정미경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1위부터 4위까지 방법을 다 하셨습니다. 소금물 조격도 매일 하시고 식습관도 바꾸시고 신발 관리도 하시고 발톱도 가르시고 발도 완벽하게 말리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발톱이 맑아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무좀이 나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2개월째부터는 조금 소홀해지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게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째 되니까 무좀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실망하셔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다 열심히 했는데 왜 또 생겼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식초 마무리입니다. 식초는 우리 주방에 다 있는 그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든 현미 식초든 일반 식초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이 식초가 무좀균을 완전히 끝장내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좀균은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우리 발 피부는 원래 약산성인데 땀을 많이 흘리고 신발을 오래 신으면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럼 무좀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식초는 발 피부를 다시 약산성으로 바꿔줍니다. 무좀균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일반 식초와 물입니다. 황금 비율은 물 10대 식초 1입니다. 물 1리터에 식초 100ml,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입니다. 너무 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금물 조격을 15분 하시고 나서 발을 완전히 말리세요. 드라이어까지 다 하셔서 보송보송하게 말리신 다음에 식초 물에 발을 딱 1분만 담그는 겁니다. 1분 후에 깨끗한 물로 가볍게 헹구고 다시 완전히 말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1분이냐고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오래 담그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발 피부에 막을 만들어서 무좀균이 다시 침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소금물로 약해진 무좀균을 완전히 사멸시킵니다. 이게 바로
천연 소독제 역할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발에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초를 더 묽게 타세요. 물 20대 식초 1 정도로요. 아니면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식초 마무리를 하지 마세요. 정미경 할머니는 이 식초 마무리를 추가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주 만에 발톱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재발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식초 마무리가 게임 체인저였다고. 이게 없었으면 계속 재발했을 거라고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실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살 김철민 씨는 30년 된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발톱 10개 중에 8개가 무좀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심한 무좀이 소금물로 나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다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3주째부터 발톱 색깔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새 발톱이 자라나는 게 보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발톱 절반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 발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도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살 윤희숙 할머니는 당뇨병이 있으셔서 먹는 약을 드실 수 없었습니다. 당뇨 환자는 항진균제를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바르는 약만 쓰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신 후 4개월 만에 발톱 무좀이 완치됐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주변 당뇨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파하고 다니신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2살 강병수 씨는 운동화를 하루 종일 신고 일하시는 배달 기사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발에 땀이 많이 나서 무좀이 너무 심했습니다. 여름에는 발냄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발냄새가 완전히 없어졌고 4개월 후에는 무좀도 완치됐습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찜질방도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2주는 효과가 별로 안 보여도 참고 계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고 3개월 후에는 극적인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이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물이 너무 뜨거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물 온도를 손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40도 이상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이 차갑고 저리신 분들, 발이 자주 붓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발에 상처가 심하신 분들, 발톱이 거의 다 빠지신 분들, 발에서 진물이 나오는 분들은 병원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균 감염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좀균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2개월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색되는 게 무좀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일 수도 있고 발톱 외상 후유증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천일염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내일 마트에 가서 사세요. 2kg 한 봉지면 한 달은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둘째, 발 담글 대야를 준비하세요. 집에 있는 큰 대야나 세숫대야면 됩니다. 없으면 마트에서 3,000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손톱줄을 사세요.
다이소나 약국에서 1,000원이면 삽니다. 발톱 무좀용으로 하나 사세요. 넷째, 발 전용 수건을 준비하세요. 집에 있는 헌 수건 하나를 발 전용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식초를 확인하세요. 집에 식초 있으시죠? 없으면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삽니다. 여섯째, 온도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 온도를 정확히 재려면요. 없으면 손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뜨겁지만 참을 만한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도 총 비용이 1만 원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 한 달치 약값이 10만 원인 걸 생각하면 10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9시든 10시든 여러분이 편한 시간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TV 보다가도 휴대폰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겁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효과도 안 보이고요. 하지만 참으세요. 2주째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3주째부터는 효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재미있어집니다. 매일 발톱을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달력에 표시하세요. 오늘부터 100일 챌린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하신 날에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다시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게임처럼 만들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100일 연속 성공하시면 발톱 무좀은 거의 완치됩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톱 무좀 환자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샌들을 못 신고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못 벗고 찜질방이나 수영장에 못 가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해하고 그렇게 움츠러들며 사십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개발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방법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완치되면 병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료계가 돈에 눈이 멀어서 환자의 건강보다 수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내일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톱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집에 천일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야를 꺼내세요. 오늘 저녁 첫 소금물 족욕을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새로운 발톱을 갖게 될 겁니다. 당당하게 샌들을 신고 거리를 걸으실 겁니다. 찜질방에서 편하게 신발을 벗으실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발톱 예쁘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치료한 25,300명의 환자들이 증명합니다. 발톱 무좀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 넘으신 분들도 다 완치하셨습니다. 무좀 기간도 상관없습니다. 20년, 30년 된 무좀도 다 나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발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발이 아프면 걷기도 힘들고 운동도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발톱 무좀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일 후 여러분의 밝아진 발톱 사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